이번 조정에 여러분들이 쪼신다면 절대로 돈을 못 벌 거다 자신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한 차례 좀 크게 올렸기 때문에 눌렸다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정에 쫄 건가요? 저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가 곧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근데 지금 유동성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간다면 고점의 영역도 또다시 높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잖아요. 뭐 저점을 못 지킨다면 결국에 이탈되면서 저점을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구간에서 베팅할 자리에선 베팅만 잘해도 수익을 좀 고스란히 좀 크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리플은 지금 저점을 확실히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제가 오랜만에 과감히 베팅할 자리가 나온 것 같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시장이죠.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추세선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시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보조지표도 있는데, 제가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예상되는 조정에는 절대 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반증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걸로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하우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단기적인 다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내용을 봐볼게요. 제가 1월 5일부터 빅롱의 여력은 아직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계속해서 롱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땠죠? 비트코인은 1월 5일을 기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자리를 버틴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자, 그런데 이걸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1월 5일날 딱 이때 양봉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는데 결국에 95K 이 정도 수준에서 90K까지 이탈시키는 모습이 발생됐습니다. 뭐 여기서 이거 먹자고 들어갈 바에는 이 손실을 맞이할 바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제도 구독자분들께 스터디룸에서 이런 타점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롱 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물론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요즘에는 매매를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감히 베팅할 자리들이 좀 나온 것 같다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뭐 제가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은 뭐 오후 시간대나 뭐 오전 시간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실 시간에 타점들도 잘 공유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1월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차트를 보면서 리플에 대한 그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유동성이 조금 회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USDT, 뭐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테더의 거래소 내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지만 시장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유동성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명확한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았다. 자,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USDT 테더의 규모는 약 570억에서 600억 달러 수준.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 유동성이 쌓여 있을 때에는 항상 중대형 사이클, 이런 사이클 직전이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당장 사지는 않지만 언제든 살 준비는 끝내놓은 상태. 그래서 이 유동성은 드라이 파우더, 즉 대기자금이라 불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은 제가 또 다른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중요한 기준선이 USDT 거래소 보유량의 600억 달러거든요. 최근 30일 동안 이 수치는 계속해서 570억,
그리고 600억 달러 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만약 이 수치가 명확하게 600억 달러 그 이상을 상회한다면 이는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매수 준비 완료 신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USDT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물론 일부에서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약세 신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온체인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출금 주소라는 그 데이터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거래소 출금수. 이게 EWA라고 불립니다. Exchange Withdrawing Address.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자, 아무튼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USDT 출금 주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법정 화폐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한 뒤에 다른 암호 자산,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거나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관측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게 시장 이탈이 아니라 자산 이동과 재배치, 어떻게 보면 분배의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출금 주소수 약 27,000개, 거래소 입금 주소수 약 12,000개, 이 수준까지 회복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에요. 한쪽에서는 기존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거. 시장이 진짜 약하다면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유동성은 과연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은 네트워크,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가 USDT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요즘에도 리플도 마찬가지죠.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엔 흥분, 엄청나게 흥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아직 확신도 없어요. 올라갈까? 아니면 또다시 내려갔다 올라갈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돈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코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소로 들어온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상승이 가능한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는 거. 내려가면 우리가 낮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데이터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데이터는 100%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근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한 걸 딱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데이터들 딱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만 잘 보셔도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플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제가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이런 상승 패러렐 그리고 하락 패러렐 이런 선들이죠. 자, 일단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 이게 저항이 딱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상승 패러렐 중심값은 여기에요. 자, 근데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찍지만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1값에서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나서 올리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리플을 오랜만에 찍는 겁니다. 이제 인생 타점이 올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더 눌릴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은 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패러렐 중심은 여기에요. 자, 그럼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갈까요? 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걸 올라타는 흐름이 발생한다? 그리고 올라타면서 여기를 찍고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 패러렐 중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살짝 이탈할 거거든요. 살짝 이탈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때, 근데 제가 예상되는 진입가를 2.2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단순해요. 자, 제가 4시간 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양봉의 중심 가격대를 딱 올라설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게다가 최근에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괜히 여기서 한 차례 버텼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 구간이 근데 하락 패러렐 중심과 마주치긴 했었죠.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저항으로 바뀌죠. 자, 저항으로 바뀐다는 건 이제
이걸 저항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돌파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때, 아니면 여기서도 들어가도 되는데 손익비가 좋으려면 지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야 뭐 1차 TP를 제가 2.5달러 2.51달러로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걸 넘어서는 순간에는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많지가 않다는 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건 아니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면 결국에 2.7달러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지금 2.22달러 이 가격대를 버텨주면서 올라탈 때 그때 들어가도 리플은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당 구간에서 그냥 모아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뭐 여러분들께 괜히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도 잡고 있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번 파동에서. 그렇다면 1차 TP를 2.51달러로 잡더라도 끝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1월 달의 수익, 뭐 2월 달의 수익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넘어서면 다시 한번 시작하는 파동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2달러. 제가 2달러의 기준을 왜 여기로 잡냐면 이 딱 떨어지는 가격대는 또 의미가 있는 가격이기도 한데 여기서 저항을 보여줬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끌어올렸다가 끌어올리기 직전에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애매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단기적인 그 시선 안에서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움직였을 때는 들어가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2.02달러. 자, 제가 왜 2.02달러? 뭐 그냥 살짝 올라오니까 들어가 보자, 그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 4시간 봉상 여기서 한 차례 버티면서 올라왔던 가격대죠. 근데 저항을 보여줬어요. 자, 저항을 보여줬다는 건 이전에 지지 라인대를 딱 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저항대를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 패러렐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온다면 좀 크게 밀릴 거예요. 이번에 크게 밀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바로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2달러에 대한 지지를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올라탈 때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 구간들 아니면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아요. 1차 매수를 그냥 하기엔 신규 매수 타점이겠죠. 자, 이런 타점도 나쁘지는 않는데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도 좋고 이런 구간도 좋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를 받으면서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그럼 여기까지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구간을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왜냐? 여기서 지지받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에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높게 사더라도 눌림목 구간에서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이런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딱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03달러, 근데 2.18달러. 자, 이게 단기적인 타점이기 때문에 하락 패러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2.18달러,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이겠죠. 자, 4시간 봉상 한 차례 크게 꺾이기 전에 하락 패러렐 딱 마주치면서 종가가 마감했던 그 구간이에요. 자, 그 구간이 온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또다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잘 잡아드리고 있죠.
자,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이 타점은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90K를 기점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죠. 물론 타점도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좋은 게 제가 개발은 했지만, 자, 이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와요. 물론 셀이 뜰 때가 또 있는데 요즘에는 롱만 뜨더라고요. 자, 아무튼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걸 딱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셀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뭐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있다며 이 보조지표가 여러분들께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저도 24시간 내내는 못 봐요. 근데 이 타점들을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뭐 시간 안 되실 때는 제 관점을 보고 제 타점을 보고 잘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상되는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월 5일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아도 이런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단기적으로는 100K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셔도 좋은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과감한 베팅을 할 자리들은 제가 뭐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